그 다음에 후진국 독일의 영미 세계에 대한 질투와 르상티망, 이거 헬무트 플레스는데요. 그러니까 지연된 국가.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의 직간접적인 원인은 바로 독일입니다.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도 오스트리아 누구죠? 귀족이 살해되고 공작인가요? 하지만은 전쟁을 확대시킨 것은 이제 독일이 개입해가지고 전쟁을 하도록 했죠. 2차 세계대전 마찬가지고,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독일에 있습니다. 그 전쟁 원인은. 그리고 20세기 두 전체주의의 야만도 사실은 독일제입니다. 그렇죠. 스탈린도, 여러분들, 구소련에서 1차, 2차 국제공산주의 세계대회가 벌려졌는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1차, 2차 세계공산당 대회에서 반드시 언어를 독일어로만 쓰도록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공산주의 사상이 독일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레닌도 독일의 자금을 받아서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칼 막스도 독일제죠.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은 사실은 뒤처진 영미 세계에 대해서 뒤처진 국가였던 독일에서 나온 특유한 르상티망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독일 주류 철학자들이 왜 우리 독일인들이 이렇게 질투심이 많을까? 이런 걸 반성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페트 슬로트다이크입니다. 독일 특유의, 제가 직접 인용합니다.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서구 계몽주의에 대한 거부 속에 있는 독일인들의 멘털리티에 양가적이고 위험한 잠재성에 대해서 이 책은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인들이 질투심이 많아. 누구에 대해서? 영미 세계에 대해서. 영국이 너무 잘 나갔거든. 그렇죠? 영국이 앞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을 항상 끊임없이 의식하는 거예요, 독일은. 그래서 영국과의 관계성을 빼놓고 독일을 이야기한다는 건 제대로 이해하는 건 아니에요. 독일 전체를 이해하려면 영미 세계와의 관계성이, 하이데거도 보면 영미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거든요. 영미 자본주의, 영미 상업주의. 그래서 영국은 소상인들의 국가다. 그럼 독일은 뭐냐? 2강 때 말씀드렸죠. 독일은 전사의 국가다. 영웅의 국가다. 전사주의, 영웅주의를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하고 좀 맥을 같이 하는 면이 있어요. 약간 사무라이적인. 그래서 실제로 히틀러가 일본을 굉장히 부러워했다는. 그러니까 일본이 더 이제 조금 군사적이고 사무라이적이고 전사적이잖아요. 히틀러가 실제로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을 더 부러워했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낭만주의 특유의 반계몽주의, 반자유주의, 반자본주의, 반개인주의, 집단주의, 국가주의. 그래서 2003년에 독일 철학방송, 주류 철학방송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주제가 독일인과 질투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제가 다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1, 2강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 사상은 질투가 정치 제도화된 건 맞아요. 사회주의 사상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타는 질투심이 있는 건 맞아요. 질투심이 강한 독일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반자본주의. 그래서 슬로트다이크 제가 르상티망 현상으로서의 좌우 독일 사회주의. 그 다음에 아까 디오니소스적 신의교 영지주의와 교육학적 에로서, 까지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에서 에로스 개념을 자꾸 쓰는 것은 이런 것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에로스. 이게 독일 개혁 교육의 기초예요. 아까 이야기를 했고, 소년 강간 이야기했고, 넘어갑니다. 젠더의 종말, 이제 주디스 버틀러가 나오는데, 이제 9월 21일 날, 저는 이제 글 쓰는 걸로 좀 저항을 하고, 교육방송에서, EBS에서 하는 거 하는데, 뭐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하고 뭐 저항해 주시면 좋겠고, 젠더 트러블 이야기하는데, 뭐 아까 제가 주디스 버틀러의 소아성의 근친상간 지지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그 말고도 젠더 개념 자체도 사실 헛소리고 개소리고 불시시고, 문제는 2020년에 이제 이미 이제 뇌과학 분야에서 이게 드보라 소라는
아시아계 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학자인데요. 2020년 성뇌과학자가 젠더의 종말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사회의 성과 정체성에 대한 신화들을 폭로하게, 그러니까 이 젠더는 사실은 신화지 사실이 아니에요. 젠더는 젠더 이론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야 된다. 팩트 체크를. 그러니까 왜 아까 제가 젠더 개념 자체가 개소리라고 이야기하냐면, 개소리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서 국민일보에 넘겼더만 그건 큰 제목으로 사기있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제목을 바꿨는데, 해리 프랭크포트 교수가 이 개소리에 대하여 지금 베스트셀러잖아요. 국내에도. 뉴욕타임스에서도 몇 주간 베스트셀러였어요. 그 사람이 개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려견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특한 분석 철학자로서 특별히 이제 데리다와 폴 드만이 가르친 예일 대학이 개소리의 가장 중심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리 프랭크포트가.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개소리예요. 앨런 소카 책 제목처럼, 영문 책 제목처럼 fashionable nonsense. 유행하지만은 헛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젠더에 대해서 체크해야 되느냐면, 그 사람들은 팩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팩트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은 포스트 트루, 탈진리, 탈사실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은 제가 급진 페미니즘이 유사 종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이게 진리인지 진리 아닌지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탈진리, 탈사실. 성중립적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지렁이는 이렇게 자웅동체처럼 성중립적으로 태어나지만, 인간은 그렇잖아요. 뇌과학적으로 이미 어느 순간 수정된 이후로 분명히 뇌 자체가 분화되어서 남성의 뇌와 여성의 뇌가 분명히 다르다고 최근에 나온다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 이미 이제 젠더는 종말을 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반생물학적이고 반자연과학자이기 때문에 기하학적 헛소리, 개소리, 이것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기하학적 거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뉴턴의 프린키피아나 아인슈타인의 방정식 이런 것도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비판을 해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말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그 자연과학적인 팩트나 이론까지도 성차별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는 그런 반학문적인 페미니즘하고는 대화가 안 되죠. 그러면 사실은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제 주장은 이런 반과학, 반사실, 반계몽 이런 것에 맞서서 다시 과학과 이성과 상식과 일상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재발견해야 된다. 팩트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젠더 개념도 뇌과학적인 팩트로 되돌아가야지, 팩트를 무시하고 팩트 체크를 무시하고 포스트 팩트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탈사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 마니, 뇌과학적으로 폐기된 잔 마니의 젠더 개념. 제가 이 잔 마니의 책이 최근에 이제 출간된다고 그러는데요. 두란노에서 거기 보면 잔 마니도 보니까 686명이 강한 영향을 받았고, 잔 마니도 소화성애 있다고 다 그래요. 예. 성정체성 혼란을 위한 오해일적인 뉴스피크.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중요한 몇 개만 하고 마칠게요. 그래서 오해일적인 뉴스피크,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은 그러니까 젠더 트러블의 목적이 뭡니까? 트러블을 일으키겠다 이 말이야. 이게 주디스 버틀러 스스로가 인정합니다. 나는 문제아였다. 문제아 맞아요. 문제아를 EBS 교육방송이 자꾸 내세워가지고 트러블 그러니까 성정체성의 트러블을 일으키겠다는 게 젠더 트러블의 목적이에요. 그래 부제가 subversion of identity잖아요. 정체성을 전복시키게 버리겠다. 변증법적으로 전복시켜 버리겠다. 근데 왜 소아성의 근친상간도 문제지만은 이 문제야 주디스 버틀러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그리고 9월 20일을 제가 날짜를 보니까 추석 당일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건지 의도되고 기획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주디스 버틀러가 젠더 트러블을 이야기하고 최근에는 이제 친족 트러블, 킨십 트러블을 이야기하거든요.
친족 관계도 트러블을 일으켜서 해체하겠다. 여기서 이제 퀴어 퀸십, 퀴어 패밀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건강 가정 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퀴어 가족 개념이 이런 주디스 버틀가 이야기하는 친족 트러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의도적으로 기획된 거라면 추석날 전통적인 가족뿐만 아니라 친족 관계, 가족 관계도 완전히 트러블을 일으키려고 EBS 교육방송에서 일으키는 건가? 이렇게 제가 글을 썼는데, 만약 기획된 거라면 참 심각해요. 그냥 우연히 된 거라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지만 분명히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디스 버틀의 젠더 트러블 읽어보면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자신의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 세계를 레즈비언화 시키겠다 이런 도 나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to denaturalize, 그러니까 탈자연화 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젠더 개념도 생물학으로부터 이탈시키겠다, 탈자연화 시키겠다. 그러니까 반생물학, 생물학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 맞아요. 두 번째, 불안정화 시키겠다. to destabilize.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의도적으로 젠더 개념을 프로이 목마처럼 재교육은 이제 해거든요. 시켜서 아이들의 성 정체성을 불안정화 시키겠다. 이게 젠더 트러블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BS 교육방송에서 성 정체성의 혼동화, 불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것이 과연 교육방송의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한번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젠더 트러블의 기본적 목적 맞아요. 불안정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독일어로 하면 Verwirrung이 목적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 혼동화시키겠다. 그게 젠더 개념의 기본적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독일어권에서는 젠더 개념은 오일적인 뉴스피커다고 비판하는 게 굉장히 보편화 많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오웰의 1984년의 소설에 보면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언어 정치죠. 일종의 선전선동이고 언어를 바꿔서 사회를 사회주의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웰적인 뉴스피커의 특징이 보면 대표적인 예로 오웰이 들은 게 War is peace, 전쟁은 평화다. 분명히 반대고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계속 교육하면, 세뇌시키면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젠더도 비슷한 거예요. 젠더 헛소리 맞아요. 개소리 맞아요. 근데 계속 재교육하면, 세뇌를 시키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언어학과 기호학에 천착합니다. 왜냐하면 반실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언어를 계속 바꾸려고 하죠. 개념혁명, 개념. 그래서 젠더 개념 자체가 젠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에요. 젠더 개념 자체를 비판해야 돼. 젠더 개념 자체가 트로이 목마라고 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미 이제 2021년 헝가리와 폴란드는 이제 젠더 개념 자체를 비판하면서 남녀 평등으로 유럽연합이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비레름 라이의 성혁명이라는 책의 독일어 부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제를 잘 보면요.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해서. 이게 부제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으로 의식을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모든 게 성혁명 운동이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젠더 개념도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위해서 만들어낸 혁명 개념이에요. 전쟁 개념, 투쟁 개념이고, 그래서 젠더라는 표현을 엄밀히 이야기하면 쓰시면 안 되고 중장기적으로 공식 문서에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헝가리와 폴란드가 지금 앞서서 그런 길을 가고 있고, 이제 우리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이제 인터뷰하는 보니까 이 젠더라는 개념은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된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건 여기 젠더는
사회주의적 재구조화 바꾸기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은 구조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구조주의 인류와 구기구조주의, 어느 구조주의 계속 구조예요. 그리고 의식화를 시키잖아요. 의식. 그래서 사회주의적 재구조화를 통한 사회주의 새인간. 여러분들 새인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인간. 새인간, 뭐 사실은 이게 기독교도 새인간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에서도 새인간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새인간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새인간인 젠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젠더 개념을 쓴 게 본래 오리지널한 의미예요. 책 그 푸코의 화원과 젠더의 종말 보면 나옵니다. 네. 게일 루빈, 사도마소소아성애자, 아까 이 게일 루빈이 이제 페미니즘에 푸코를 최초로 도입한 이론가요. 그래서 지금의 성인지 페미니즘은 푸코적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푸코의 소아성애 남색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푸코도 소아성애자 남색자고 게일 루빈, 이게 푸코가 게일 루빈 통해서 주디스 버틀에게까지 계승되거든요. 이 세 사람 다 소아성애 수행자거나 지지자예요. 게일 루빈은 소아성애 잘하고 커밍아웃한 사람이에요. SM, 사도마조키스트고 레즈비언이고, 지금의 페미니즘의 헤게모니는 레즈비언 페미니즘이 가지고 있어요. 동성애 페미니즘. 그리고 이 동성애 페미니즘이 또 소아성애적 지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EBS 주디스 버터의 젠더 트러블에 대해서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 침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젠더 성인지 개념의 창시자인 존 마니도 소아성애자고, 그 다음에 성의학의 아버지 알프레드 킨제이도 소아성애 자이자 사도마조키스트. 예. 다 소아성애자예요. 미셸 푸코는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했고요. 유행하는 헛소리. 네. 젠더라는 헛소리, 움푹, 젠더 광기. 이건 제가 미셸 푸코는 이미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되겠고, 성평등으로, 예. 그러니까 젠더 이퀄리티라는 표현을 빼고 이퀄리티 비트윈 맨 앤 위먼으로 되돌아가자. 우리나라 헌법도 남녀 평등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젠더라는 표현 내에 그냥 양성이라는 것도 뭐 성평등보다는 낫지만은 그냥 양성평등보다는 본래 이제 전통적이고 고전적으로 표현했던 남녀 평등으로 되돌아가야 된다 봅니다. 이건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뭐 김누리 교수 뭐 이런 거 중심으로 했는데, 이런 문화 막시즘이 미국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제가 소개할게요. 급진 좌파의 정복다가 미국 대학의 학문의 자유. 우리나라 교수신문에 2021년 6월 15일에 실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하고요. 바이든 정부 때문에 더 그렇고요. 급진 좌파, 교수신문에 실릴 정도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급진 좌파 안티파, 정치적 올바름, 차별금지법, 마르쿠제식 반자유주의가 미국 대학가를 많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학의 새로운 신성과 존엄인 희생자 계급. 그래서 최근에 희생자 의식민족주의라는 책이 출간되었더라고요. 그 좌파에 속하시는 분인 같은데 그 저자가 좌파 진영에서도 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급진 페미니즘도 희생자 의식 페미니즘이에요. 피해자 의식 페미니즘이에요. 우리는 피해자다. 우리는 희생자다. 자신들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를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희생자 의식 페미니즘,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 희생자 의식 좌파, 굉장히 조금 자기성찰하다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미국 대학 속의 파르티잔, 빨치산. 예?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미국 아까 그 EBS 그레이트 마인즈에 이 스티븐 핑크도 미정이지만 뭐 나온다고 돼 있다. 저는 스티븐 핑크 적극 추천합니다. 네,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포스트 모던 계열의 사람들은 이 사람 싫어해요. 왜냐하면 21세기 계몽을 다시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하버드대 심리학 교수고, 스티븐 핑크는 저는 적극 추천하고요. 스티븐 핑크가 이제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The political
correct mob and academia. 그러니까 지금 미국 대학의 아카데미아를 정치적으로 올바른 mob, 동민, 군중들이 점령해버렸다고 비판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학에 사실은 빅팀 컬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희생자들을 새로운 신성과 전업으로 우상화하고 정치화, 세력화해서 정치적으로 숭배하는 그런 대학가 문화가 지배적이 되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스티븐 핑크는 저는 뭐 여러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방한에서 강연하기도 했죠. 이분은 뭐 대체적으로 그 인지심리학, 뭐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스탠스도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리스피치 급진 미국 대학가에서 이제 프리스피치가 많이 죽어버렸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제가 지금 우리 6.8 사회주의 운동권의 대부였던 마르쿠세의 당파적 파르티잔적인 톨레랑스 개념은 2015년 이후로부터 다시금 강하게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종이나 젠더 등과 관련해서 자유주의와 우파를 철저하게 탄압하고 불관용하는 새로운 검열의 시대가 미국 대학을 지배하고 있다는 연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까 조던 피터슨도 최근에 그 박연미 씨하고 인터뷰하면서 울먹였죠. 미국이 어쩌다 이렇게 돼버렸느냐. 그러니까 방심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대학이야말로 가장 자유스러운 토론, 반론도 제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말을 못해 교수들이 무서워서 소송 걸릴까봐. 이게 사실은 마르쿠제의 당파적 톨레랑스 개념이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문화 전쟁적인 파르티잔 전술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 이제 미국 대학가가 돼버렸다. 미국 이제 인종 문제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유럽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았고요. 유럽은 이제 6.8도 이제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6.8 네. 프랑스도 마찬가지. 미국은 조금 예외입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이제 흑인 갈등, 흑인 백인 갈등이 있어서 이런 걸 이제 빌미로 급진 좌파, 안티파가 극성을 부리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로운 진리의 전당이 가장 반자유주의적 희생자 전당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스티븐 핑크인데 스티븐 핑크가 EBS 나오는 면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legitimate movements gone too far. 그러니까 본래 정치적 올바름도 처음에는 어떤 사회적 약자, 희생자, 소수자에 대한 어떤 civil이었거든요. 어떤 시민교양적 정중하면 이게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문화 막시험의 영향으로 거의 이제 무기화되어 버려서 우파를 탄압하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다시 이제 평등법에 제가 국민일보에 기고한 것처럼 차별금지법의 배후에는 마르쿠제의 어떤 그 억압적 톨레랑스 또는 당파적 톨레랑스 또는 파르티잔적 톨레랑스 개념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좌파의 지배적 논리가 뭐냐? 바로 이 마르쿠제의 이 파르티잔적인 그 톨레랑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끊임없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지금 계속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티븐 핑크는 이른바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성토를 하면서 대학 캠퍼스는 그들이 받아들인 진리에 대해서 감히 반문하는 이는 누구든지 몰려가 덮치고 조리 돌리고 험담하고 추방시키는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사회 정의 전사라고 하는데요. SAW. 사실 이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사회 정의 전사의 대부가 미셸 푸코예요. 사회 정의 외치면서. 근데 사회 정의 정의 외치면서 사회 정의 구조학, 그다음에 거대 권력 비판하면서 자기는 디니지의 신식민주의적인 방식으로 가가지고, 비대칭적인 어린 아이들을 강간하고 매춘하고, 그것도 이제 또 철학적으로 정당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미셸 푸코의 소화성의 남색은 상당히, 윗선의 모습이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스티븐 핑크는 오늘날 학문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은 극좌로부터
극차가 설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 그래서 정치적 올바름을 둘러싼 문화 전쟁의 결과 대학이 리버럴한 세력과 좌파 집단에 점령당해버렸다고 이렇게 개탄하고 있는 사람이 이 스티븐 핑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개 남았는데요. 트랜스젠더와 젠더 퀴어는 새로운 이교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미국의 대표적인 원조 페미니즘 학자 커밀 팔리아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성애 담론은 21세기 새로운 영지주의 운동이고 새로운 이교 현상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신학적으로도 그렇지만 커밀 팔리아 같은 교수는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은 새로운 기교 현상의 재출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가 이 원조 페미니즘, 제가 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주디스 버틀러식의 성인지 페미니즘, 젠더 페미니즘, 젠더 퀴어 페미니즘을 굉장히 대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페미니즘 학자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유대 기독교가 이교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가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던 이 이교가, 특별히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이교가 그 피렌체의 르네상스와 현대는 헐리우드 운동 등을 통해서 재출현하는 거라고 다르게 분석한 거예요. 그래서 퀴어 이야기하는 건 이교 맞습니다. 퀴어, 젠더 퀴어, 입에서 위대한 그레이트 마인즈의 또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유발 하라리거든요. 유발 하라리가 그 호모데우스에서 바르게 지적했어요. 퀴어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신학자들이 동성 결혼을 신학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근거를, 퀴어 신학의 근거를 성경에서 엄청 찾으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퀴어 신학이나 퀴어 이론의 기원은 미셸 푸코라고 바로 유발 하라리가 바르게 지적한 거예요. 미셸 푸코가 기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기원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퀴어하지 않아요. 희생양은 퀴어하지 않아요. 간음보살은 퀴어해요. 희생염소는 퀴어해요. 그래서 유대 기독교에서는 퀴어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퀴어 성서 주석, 퀴어 신학, 계속 유대 기독교의 신에서 안드로진을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 사실은 푸코나 이런 이교를 자꾸 성경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이교 현상이라고 보시고, 특별히 디오니소스죠. 새로운 이교 현상이다. 왜 디오니소스를 이야기하느냐면 독일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이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일 낭만주의에서 헬들린 이후로 니체, 하이데거, 그 다음에 68운동,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다 둘레이스 가타리, 둘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디오니소스적인 성욕망의 분출을 주장하거든요. 디오니소스 계보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오니소스적 신이교, 그 다음에 새로운 영지주의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대학의 새로운 신성. 사실은 이런 아까 탈진리 이후에 서구 대학의 새로운 신성한 희생자들, 희생자 의식 문화. 그래서 우리가 희생자들을 보호하지만은 유대 기독교 전통을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세우지만은 숭배하진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구분되어야 되고, 전통적으로 서구 대학의 신성한 가치는 베리타스였지만은 1990년대 이후 미국 대학의 새로운 신성한 존재와 가치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바로 피해자 혹은 희생자라고 이 화이트 교수, 요즘 미국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학자입니다. 화이트 교수가 바르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대학의 새로운 신성은 빅팀이다. 옛날에는 이 예일 대학의 로고인데요. Looks at Veritas. 빛과 진리다. 근데 요즘은 미국 대학의 이 로고의 베리타스는 추방되어 버리고 뭐가 들어갔느냐? 빅팀. 미국 대학의 새로운 존엄, 새로운 신성, 빅팀이다. 여러분들 르네 지라르가 이 희생양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재미난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극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교에는 극장이 넘치지만은 유대인들은 극장이 없다. 유대인들은 희생자들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교라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희생자들을 희생시켜 놓고 또 희생양 메커니즘에 의해서 그 희생자들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약자, 희생자, 소수자들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존중하고 일으켜 세우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과잉되게 숭배하지는 않아요. 과잉되게 숭배하고 이걸 정치 세력화하려는 것은 이교입니다. 이건 카타르시스적 좌파가 하는 거예요. 네, 뭐 조금 그런 이야기, 아까 이야기 크리티컬, 요즘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이게 굉장히, 그래서 미국의 뭐 크리티컬 리가 비판 법이론, 비판 교육이론, 뭐 비판 사회, 비판적 사회 정의 운동, 그 다음에 캔슬 컬처, 지소 문화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비판 이론이 망했고 종언을 고했고 문화 막시즘도 황혼을 고했는데 미국에서 이런 것들이 학문적 근거 없이 그냥 또 잠시 유행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글로벌하게 지형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독일의 자유민주주의 집권법, 독일, 아무리 사회주의적 사상이 강한 독일도, 독일 헌법의 근본 질서는,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말. 시간 이 정도로 하고, 3강까지 여러분들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